이날의 비극은 심상치 않은 냄새에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밥 먹는데 한 냄새 난다고 주방에다 혹시 뭘 켜놓고 나왔냐고 확인해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주방에는 아무것도 안 켜져 있고. 저하고 한 손님이 있었는데 연기가 나길래 내개 냄새 나더라고. 그래서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보더니 그렇게 연기가 일대가 검은 연기로 자욱했다는 건데요. 목격자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바로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39분 무렵 호텔 810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이곳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4분 뒤. 불은 밤 10시 26분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호텔에 묵고 있었던 투숙객은 27명.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 방송이 계속 됐거든요. 하지가 않았으니 빨리 대피해 주십시오. 근데 막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복도하고 위에. 현관을 여니까 복도의 전체가 회색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앞이 안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구조대로 나왔어요. 같은 이유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도 여럿이었는데요. 소리 높여 구조 요청을 하는 한 남자. 애가 타는 건 목격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를 한 10초 간격으로 계속 부르짖었어요. 다른 여자분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는 여자분은 보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불이 난 810호와 같은 층 끝방이었는데요. 구조를 요청하려고 열어둔 창문으로 쉼없이 연기가 모이는 다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바닥에 신속하게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안도하는 순간 에어매트가 뒤집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을 이렇게 열고 봤는데 매트에 가려져 있죠. 떨어지신 남자분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더 있습니다. 불이 난 객실 맞은편 방에서 발견된 20대 여성. 그녀는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나 부탁할게. 당장 하지 말고 내가 쓴 얘기랑 그런 거 다 버려. 야, 이거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나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그 1시간 내에 8층에서 아이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포함해 모두 7명. 그중 5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요. 그중엔 대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한 10분 정도 전에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7시 51분에 나 모텔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 이 문자 메시지를 끝으로 아들을 다시 만난 곳은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이게 평생 가져가야 할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 가족들이 품은 감정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거 하나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뉴스로만. 여전히 아들이 왜 숨져야만 했는지가 너무도 궁금하다는 아버지. 근데 어떤 분은 뭐 사다리차가 그냥 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방 사다리차가. 그런데 뭐 그 장비를 동원을 해서 진입은 못하더라도 유리창만이라도 깨줬으면 우리 애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장에 동원된 장비는 90여 대, 인력은 3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날의 화재는 어쩌다 끔찍한 참사가 되고 만 걸까요? 마지막으로 애가 엄마한테 문자 보낸 시간이 한
7시 57분인가? 그럼 불난 시작부터 한 20분 동안은 생존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들도 분명히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거고 아 이제 됐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은 거잖아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겠습니다. 불이 나기 8분 전인 저녁 7시 31분 무렵 이 건물엔 누구보다 먼저 불길함을 직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며 아래층으로 방을 옮긴 남자. 그가 나가고 3분 뒤 열린 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는데 걸린 시각은 불과 83초. 위로 향하는 연기의 특성상 사상자는 7층과 8층에 집중되는데요. 전문가는 바로 이 안에 참사가 커진 이유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객실 출입문만 닫아놨더라면 최소 5분 이상은 객실 출입문이 충분히 연기를 막아줬을 겁니다. 그러면 피난은 완료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화재가 확산돼서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을 거로 판단됩니다. 건축 대장상 방화문 역할을 하는 객실문을 열어둔 게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건데요. 문이 닫혔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린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실의 문을 닫은 뒤 연기를 분사하자 주변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화재 시에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많은 양이 발생된 게 아니거든요. 반면 방화문 너머 복도의 상황은 다릅니다. 충분히 시야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자 연기는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재 시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재 현장은 2분, 3분 안에 피난 불능,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꽉 차서 피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 됐을 방화문.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는 호텔 건물에 관한 한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객실 출입문에 도어 클로저가 있어서 자동으로 닫히는데 왜 안 닫혔는지가 모르겠어요. 방화문 역할을 하는 객실문에 자동 개폐 장치인 도어 클로저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 건물에선 해당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의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피난 유도 표지판과 유도선 등도 없었던 해당 호텔은 소방시설에 수십여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호텔 소방 점검을 진행했던 업체에선 올해 자체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끊을게요. 보세요. 하지만 담당자는 이렇다 할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더 있습니다. 투숙객들을 서둘러 구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다리차 전부 바깥에 있었지. 여기는 못 여기는 진입을 못했어요. 분명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방용 사다리차. 그렇다면 왜 무용지물이 돼야 했던 걸까? 저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에어매트가 설치가 돼 그렇잖아요. 왜 그 자리에 에어매트가 있고 먼저 좀 사다리차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아마 기자님이 보시는 차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버스보다 더 커요. 그 사다리차가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우린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에는 굉장히 큰 가로수가 3개가 있고 가로등도 있어요. 그 저 폭이 육안으로 보기에 3m 될까 말까 하는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가로수가 많고 곳곳에 화단이 있는 탓에 에어매트를 펼칠 장소도 이곳이 유일해 보이긴 하답니다. 하지만 안전할 거라 믿었던 에어매트는 어쩌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 전문가는 에어매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안정된 영역이라는 것은 대략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m 내외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면적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소방 장비로 인증을 받은 에어매트는 높이 15m 이하에서 사용하는 5층형뿐입니다. 하지만 5층형 에어매트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착지법을 익히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시선은 앞을 보시고요. 점프하면서 두 발을 모으고 두 발을 살짝 들면서 엉덩이부터 떨어지도록 합니다. 몸을 V 모양으로 만들어 엉덩이나 등으로 중앙에 떨어져야 하는 에어매트. 이마저도 항상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대피 통로라든지 아니면 대피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실제 최후의 수단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훈련과 교육이 안 되다 보면 겁이 나고 두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에서 시작됐다는 이날의 화재는 왜 19명의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 만약 810호의 투숙객이 화재의 전조 증상을 느끼고 방을 바꿨던 그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혹은 책임자가 즉시 문제의 객실을 점검하러 간 뒤 주변에 이 사실을 빨리 알렸더라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고객님 위해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객님 운영. 이들의 죽음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어째서일까요? 언제쯤 이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궁금한 그날의 비밀이 이 호텔 안 어두운 잔해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름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워했을 아이의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